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현주 후보가 7분간의 토론 주도권을 가질 시간입니다. 네, 방금 이 한진중공업을 삼성 엔지니어링의 유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산업 전환을 하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산업 전환이라는 게 무슨 대단히 거창한 게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던 분야를 그게 이제 경쟁력이 떨어졌을 때 그와 유사하게 조금만 바꾸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유사한 분야들을 찾아내서 그 중에서 상당히 이제 현재 또는 미래에 경쟁력이 있는 분야들을 발굴하고 다시 발전시키는 그런 것을 산업 전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그 부분에서도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이제 수소 부품입니다. 수소 부품. 그래서 수소 부품이 지금 이제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분야인데 이게 이제 자동차 부품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시겠지만 이제 조선 분야에서 LNG 이런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도 통하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수소 부품 클러스터 같은 걸 조성을 하자라는 걸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그럼 하게 되면 기존의 자동차 이 부품 회사들이 이제 전기로 전환되면서 이제 또 낙오되거나 또는 전환이 필요한 회사들이 그쪽으로 또 옮겨가면서 다시 좀 연구 개발을 해서 또 키우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또 조선업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지난번에 그 박형준 후보께서 저한테 플로팅이 이제 굉장히 허황되다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플로팅이 그렇게 허황된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완전히 물에 부유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거의 플랜트와 유사한 반부유식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미 우리 부산에 또는 부산 경남 지역에 조선 관련 분야에 계시는 기술자분들, 전문가들이 이미 개발을 한 상태고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에 새로 투자를 하고 새로 발굴을 할 때 그냥 완전히 새로운 걸 하기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 시작하는 게 좋다. 그래서 사실은 해양 플랜트나 이런 분야가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 어떤 주기를 잘못 맞춰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지만 지금은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살려서 저는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 이 해양 건축 분야 그리고 플로팅 분야를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었을 때 대한민국 조선업의 새로운 신기원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도권이니까 이 문제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제 박형준 후보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창업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산학협력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포괄적이다. 그래서 되게 좋은 얘기긴 한데 손에 딱 잡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어떤 성공 공식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리콘밸리 성공은 역시 산학협력이죠. 스탠퍼드와 이 버클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산학협력 또는 연구개발 협력이 잘 돼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항상 실패를 하더라도 그냥 계속 실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을 했다가 취업을 하고 취업을 했다 창업을 하고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늘 이 그 창업과 또 이 그 대학의 연구개발과 또 이게 제가 스탠포드에도 좀 있었는데 그 스탠포드 안에도 이 특허를 인큐베이팅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는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좋은 말씀인데 이제 우리의 현실하고 또 비교를 좀 해야 됩니다. 실현이 되려면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마 이제 이 신규 투자액 그러니까 벤처의 신규 투자액의 비중이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한 80% 정도. 그리고 벤처 기업은 혹시 어느 정도 비중이 부산에 있는 벤처 기업 수가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게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굉장히 열악한데 그다음에 또 뭐가 그 성공 공식이냐 할 때 이 스핀오프입니다. 스핀오프.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기업이나 이런 분야에서
한 10년 정도 경력을 쌓고 그 안에서 뭔가를 연구개발을 통해서 최소한의 뭔가를 해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스피노프 하면서 이게 계속 확장돼 나가는 게 실리콘밸리의 성공 공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이제 거기에 실리콘밸리의 성공의 배경에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스탠퍼드라든지 버클리라는 아주 정말 세계적인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려면 물론 그것은 목표지만 따라가려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이 산학협력 문제는 사실은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구체적인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부산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 그리고 기존의 대학 중에서 경쟁력을 갖고 특성화되어 있는 분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접목시켜서 키우고 산학협력할 수 있는 것을 몇 개라도 만들어내자. 그게 현실적인 예, 목표다. 맞습니다. 예, 제가 지금 그 이현주 후보님 말씀에 전적 뭐 상당 부분 동의하는데 제가 지금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실리콘밸리 모델이 아니라 캐나다의 워털루 대학 모델입니다. 그 워털루 대학은 학생들이 들어가면 아카데미 코스로 가는 학생들과 또 이 산학 협력으로 가는 프로그램이 다르고 그 산학 협력 프로그램으로 가는 학생들은 산학 협력을 통해서 학점을 얻죠.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동의하시는 거로 이해를 하고 박성훈 후보께서 혹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산에 뭘 어떻게 하면 좋겠다. 앞에서 이런. 말씀하신 수소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 부산의 해운 정책과 관련해서 LNG 벙커링 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부산의 해운 항만 산업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제 육성해야 되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수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메가시티, 동남권 강역 경제 공동체 또는 그런 개념을 넘었을 때도 울산 같은 경우는 수소 자동차, 창원은 수소 충전, 부산은 수소 모빌리티 이처럼 각자가 협력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다고 네, 주도권 토론 두 바퀴를 돌았는데 매우 진지하고 내용상 깊이 있는 토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